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0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렇게 개발 사업이 다 마찬가지처럼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만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오고 건설사가 보증을 하고 이런 형태로 건물을 지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진이 있어야 하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행보가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부동산 이 개발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행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돈을 빌려줬는데 분양이 잘 안 되어서 내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행동이 할인 분양입니다. 할인 분양. 그게 모든 개발 시행하는데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만약에 일정 부분의 목표 분량, 쉽게 얘기하면 어느 때까지 분양이 안 되어서 돈이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나는 내 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할인 분양을 하겠다라는 조항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저는 사업을 시행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 밑에서 시행사들 밑에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파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이 제도권이 어떤 일정한 틀을 못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할인 분양을 한다 그래 갖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 같으면 할인 분양을 한다 그래서 얼른 정리가 되거나 그러지는 또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제 이 할인 분양인 것 같아요. 할인 분양. 그게 이 할인 분양을 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시장을 아파트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시세가 정해졌고 아파트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시세의 등락, 그 다음에 뭐 분양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현장이 처음에 분양을 얼마에 했는데 이거를 할인 분양을 뭐 10%를 한다, 20%를 할인 분양을 한다, 이러면 금방 이렇게 싸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룰들이 시장에 정착이 되다 보니까 10%, 20% 뭐 바로 할인 분양을 해서 바로 이걸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로 처음에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 분양가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거나 시세가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등락이 되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완전히 진입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처럼 사전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똑같이 그들처럼 할인 분양을 하거나 이런 조항이 똑같이 들어가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만약에 분양시장이 어려워지게 되어서 이게 만약에 돈을 회수해야 되는 사람이 뭐 일정 부분까지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할인 분양을 해달라고 해서 할인 분양을 한다고 해서 빨리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적용해 놓은 룰은, 돈을 찾기 위해서 적용해 놓은 룰은 기존의 부동산의 룰을 따라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것 말고는 뭐 없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 놨는데, 실제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개인이 사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진 상태에서 할인 분양을 한다고 해서 얼른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른.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때 이런 시기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될 사업 시행의 목,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그 제조 회사가 가져가야 될 그 마진을 일반 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여태까지 쭉 지나오면서 가장 크게 그 시세 차익과 가장 크게 뭐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리먼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많은 미분양 물량 중에서 그때 초이스했던 사람들이 가장 좋은 조건의 물건을 샀어요. 그 이후로 계속 부동산은 상승을 했고, 그때만큼의 시세 차익, 그 다음에 임대 수익 이런 걸 볼 만큼, 본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그때 시절에 초이스를 했던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그런 시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서서히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아직도 좋은 입지, 특 A급 입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면서 분양이 되어 가지만, 이게 이제 조금만 입지가 빠지고 조금만 이렇게 처음에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마케팅을 실패를 하고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고전하고 어렵게 가는 형태가 지금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서울 내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가 의외로 지금 힘을 못 쓰고 굉장히 더디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할인 분양을 하면 이것들을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할인 분양을 한다고 해서 바로 금방 정리되지 않아요. 이게 이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이 이 먹거리가 있을 이 틈이, 이 시행사가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이 먹어야 될 이 먹거리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양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 먹거리의 판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도래하고 있어요. 그 시장을 보고 유심히 기존에 그래도 지식산업센터를 계속 봐왔으니까, 관심 있어 해왔으니까, 시기는 그런 시기에 초이스하는 게 좋다, 그 이야기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과는 또 다르게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해서 분양이 한 번에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 그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크게 더 보이실 수 있습니다. 크게. 그 다음에 그 현장이 어느 정도로 분양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좀 한번 보세요. 긴밀하게 보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좀 좋은 조건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이 되게 좋고 핫해서 중간에 프리미엄 거래가 되게 많이 됐는데,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만약에 이게 전매를 하지 못하면 팔지 못한 사람은 이제 상황이 급해지는 거죠. 시간이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잔금을 낼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프리미엄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원가에라도 나는 내 물건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원가가 아니어서 마이너스로 해서 정리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도로 좀 착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식산업 센터에 대해서 한번 보실 때 한번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의외로 조금 더 좋은 조건에 기왕에 투자를 할 때 좀 내가 좀 득을 좀 더 볼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초이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